고려시대의 전쟁과 문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려에서 일어난 전쟁과 그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문화와 종교를 통해 그 사회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외 전쟁과 문화, 종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여진, 몽골 등과 함께 큰 전쟁이 있었고요. 고려 초에는 거란과 3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불교 국가냐? 그건 아닙니다. 유교라든지 민속신앙이라든지 도교와 같은 다양한 그 종교나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포용적인 국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1018년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강감찬은 귀주에서 패배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고려는 불교보다 유교를 더 중요시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불교를 중요시하였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고려의 승려는 승과에 합격하여 승계를 받았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학습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첫 번째 전쟁은 거란과의 전쟁입니다. 거란은 그 중국의 거란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916년에 건국해가지고 5대나 송을 군사적으로 그 제압할 만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거란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패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던 고려와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3차례 침입을 했는데요. 제1차 침입에서는 서희가 거란의 장수인 소손영과 외교적 담판을 통해서 물리치고 강동육주를 얻는 큰 성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침입이 있었고 제3차 침입이 1118년에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강감찬이 크게 활약을 해가지고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고려는 이렇게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후에 거란을 사대하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 속에서 외교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압록강에서 함경도 해안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107년에는 여진이 점차 고려를 위협하게 되자 별무반을 편성해서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9개 성을 쌓게 되는데 이것을 윤관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반환을 요청하자 2년 후에 9개 성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고려는요, 몽골과 큰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데요. 몽골 역시 거란처럼 중원으로 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를 정복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31년에 제1차 침입을 한 이후에
1259년 강화를 할 때까지 아주 여러 차례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고려는 무신 정권의 주도하에 항전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선 몽골의 약점이 해상 전투이기 때문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요. 백성들에게 산성 또는 해도로 입보해서 장기전을 하도록 꾀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몽골과 강화 이후에 개경으로 환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반대하는 무신 세력들이 삼별초의 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제 3년 후에 평정되면서 고려와 그 몽골과의 군사적 관계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홍건적이 쳐들어오는데요. 홍건적은 이제 공민왕 때 2차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군사가 일시적으로 아주 홍건적에 밀려서 후퇴하다가 뒤에 이제 최영, 이성계 등이 이끄는 그 고려 군사가 개경을 수복하고 이들을 이제 중국으로 몰아내는데 고려에 왔던 홍건적들이 결국 그 이후에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약화돼서 결국 이제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350년대 이후로 왜구가 창궐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고려의 입장에서 주로 몽골 원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쪽을 방어하느라고 그 왜구가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민왕 14년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북쪽의 관계가 안정화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군사력을 남쪽으로 돌려서 왜구의 진압에 나서게 되고요. 최무선이라는 분이 화포를 개발하고 그것을 배에 장착하게 되면서 왜구를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대에 이렇게 홍건적의 침입이라든지 왜구의 침입이 있었고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영이나 이성계 등의 무장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국교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는 국가적 위난을 당했을 때 항상 이제 국가를 위해서 도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불교는요, 고려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불교 그 자체가 고려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의 유학은요, 훈과학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특징적인 게도 국가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어서 고위층의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운 학교가 더 발달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세운 학교를 우리가 사학이라고 하는데요. 사학이 12개가 있어서 오히려 과거에 급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학에 더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려의 교육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에는 이제 성리학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도교가 예종대에 진흥이 되고요. 또 풍수 도참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도읍을 만들거나 궁궐을 창건할 때 풍수 도참설을 참고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려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 경전을 총집성한 초조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다 모아서 그것을 경판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시 인쇄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처음 만든 것이라고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초조 대장경은 중국에 있는 송나라나 거란의 대장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학문적 능력을 시험하게 되니까 경전도 공부하게 되고 문장 짓는 능력을 배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고려의 한문학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도자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자기로는 이렇게 순청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 무덤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굉장히 기형이나 색깔이 아름다워서 중국 사람들도 아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후기에는요, 무신정변 이후에 불교계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사운동이 일어나서 너무 그 정권과 가까웠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 불교에 충실해서 스스로 그 수행에 중점을 두는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나고요. 전체적으로 고려 전기가 교종의 시기였다고 하면은 고려 후기에는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는 선종이 우세하였습니다. 고려 후기에는요, 새로운 그 유학의 경향인 성리학이 보급되고요. 본격적으로 성리학 중에서도 철학적인 이와 기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과 달리 불교에 대한 배척을 하는 논리가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왕조 교체기에 정도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됩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문화로는요, 팔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앞서 소개한 초조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없어지자 다시 몽골의 그 침입을 물리치려는 그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화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간섭기는 굉장히 자주성이 약화되고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 고려의 경우 역사서의 편찬을 통해서 또 자기 정체성 같은 것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자가 변화해서 아까 보신 순청자는 문양이 없고 굉장히 그 색깔이 아름다운 데 비해서 이 시기에는 색깔이 조금 퇴보하는 대신에 거기에 이제 화려한 문양을 새겨 넣는 상감 청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는요, 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또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서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려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쟁으로는 거란과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중국의 강한 나라와 싸워서
자주성을 지켜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유교가 활용되었고요. 또 도교와 풍수도참도 일정하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다원적인 종교관이 고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대장경을 새긴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동국이상집과 같은 문집이 발간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